진태석이 웃는 얼굴로 그 영상. 내가 먼저 터뜨리면 내 엄마는 살아도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차정원은 알았어요. 이 싸움은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목숨을 인질로 더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이더라고요. 차정원 손에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공난숙이 꽉 쥐고 있던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영상이요. 그 영상이 왜 위험하냐면요. 진태석이 악마라는 걸 설명이 아니라 확정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영상은 사람을 잡아당겨서 벼랑 끝으로 끌고 가요. 특히 국내 일간지랑 SNS에 동시에 뿌려지면 진태석은 더는 난 몰랐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정원이 그 영상을 빼돌린 순간부터 진태석의 시선이 차정원뿐 아니라 주하늘에게도 꽂혔다는 거였어요. 주하늘은 늘 차분했는데요. 차분함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진태석이 주하늘을 싫어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 수 있는데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부러뜨려야 하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 호감이 로맨틱한 설렘으로만 말하기 어려운 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살아남는 방식을 알려준 사람이었거든요. 따뜻하게 잡아주진 않는데 대신 넘어지지 않게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 차정원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이 판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어요. 정원 씨, 오늘 밤 10시. 그 전에 결정해야 해요. 영상은 나가면 못 주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차정원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다만 그 결정이 자기 인생을 살리는 결정인지 자기 인생을 태우는 결정인지 헷갈렸던 거죠. 그때 진세훈이 들어왔어요. 진세훈은 차정원과 가족이었고 그래서 차정원의 싸움은 진세훈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이었다면 왜 내가 저걸 하냐라고 말했겠지만 가족이면 내가 하면 나도 같이 끝이야가 됩니다. 가족은 사랑이라기보다 연대의 빚이거든요. 진세훈의 표정은 요 며칠 계속 거칠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주영채가 꾸민 가짜 임신, 가짜 유산을 진세훈이 알아버렸거든요. 그걸 안 순간부터 진세훈은 스스로가 너무 우스웠을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에 흔들렸던 자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상상했던 자신. 그게 다 조작이었다는 걸 알면요. 사람은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찢어요.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오늘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 감정으로 하면 태석이 원하는 대로 돼. 차정원은 웃음이 아주 조금 났는데요. 씁쓸한 웃음이요. 세훈아, 나 감정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진세훈은 말을 잃었어요. 차정원은 늘 감정을 접어서 숨겨온 사람이었죠. 차수아로 버려졌을 때도 앨리스로 살아남을 때도 주영채라는 이름을 빌릴 때도요. 감정은 사치였고 살아남는 건 숙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영상이 손에 쥐어진 순간부터 차정원은 처음으로 복수보다 정체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였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시작이 출생 기록 한 장, 팔찌 번호 하나, 지워진 이름 하나에서 왔다는 거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혜라였어요. 한혜라는 병실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었는데요.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단단했어요. 사람은 누가 자기 목을 조르는지 확실히 알면 오히려 목소리가 또렷해지기도 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흐느낌보다 명령이 더 빠르니까요. 한혜라가 말했어요. 정원아, 영상은 내 손에 있는 거 맞지? 차정원은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요. 부회장님, 아니 엄마. 지금은 뭐로 불러야 해요? 한혜라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짧게 말했어요. 둘 따로 불러. 그래야 내가 덜 흔들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이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흔들림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를 말하고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말을 말하거든요. 한혜라가 이어서 말했어요. 세미한테는 말했니? 차정원은 침묵했어요. 이미 말해버렸죠. 진세미는 진태석의 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 충격은 부정과 공포 사이를 계속 왕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부정하면 자기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진세미는 요 며칠 멘탈이 아니라 영혼이 흔들리고 있었죠.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미도 알아야 하니까요. 한해라는 한숨이 아니라 결심 같은 숨을 내뱉었어요. 좋아. 그럼 더 철저히 해야 해. 세미 앞에서는 울지 마. 태석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마. 예전처럼 굴어. 알았지? 차정원은 그 문장이 너무 잔인해서 웃음이 났어요. 예전처럼 굴어라. 가족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연기를 요구하는 말. 그런데요, 이 집안에서는 그게 사랑이기도 했어요. 살아남게 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밤 진세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진세미는 거실 한쪽에서 떨고 있었는데요. 눈은 붉고 손은 차가웠어요. 진세미가 한혜라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 오빠 죽이려고 했어. 엄마, 나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나오자 한혜라는 진세미의 얼굴을 잡았어요. 사랑스럽게 잡는 게 아니라 정신을 붙잡듯이 잡았죠. 세미야, 엄마 봐. 지금 무너지면 너 진짜 끝이야. 태석은 내 눈물로 너를 조종할 거야. 진세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빠가 사람 죽였잖아. 한혜라는 진세미를 끌어안았는데요. 그 끌어안음 속에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는 내가 지켜. 동시에 다른 메시지도 있었고요. 너는 내가 써야 해. 한혜라가 어떤 사람인지 차정원은 그날 그 품에서 더 또렷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어요. 한혜라는 피해자만도 아니고 가해자만도 아니었어요. 한혜라는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 법은 때로 사랑을 칼처럼 쓰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완전히 벽에 몰려 있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주영채는 갈 데가 없었고요. 진세훈에게 붙잡힐까봐 숨을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영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하는 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으니까요. 주영채는 울면서도 계산했고 상처받은 척하면서도 길을 찾았어요. 주영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가짜였다고? 내가 가짜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주영채가 이제는 진짜로 폭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였죠. 폭발하는 사람은 누가 말려도 멈추지 않아요. 특히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느끼면요. 주영채는 결국 공난숙 쪽으로 연결된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이미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죠. 세무조사로 시작된 균열이 체포로 이어졌고요. 공난숙은 이제 예전처럼 웃으며 사람을 흔드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공난숙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갇혀있으면서도 바깥을 조종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공난숙은 돈이 아니라 비밀로 사람을 움직이는 타입이었고 비밀은 감옥벽도 타고 넘어오니까요. 그날 밤 9시 40분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원 씨, 진짜로 공개할 거예요? 아니면 거래로 갈 거예요? 차정원은 손바닥에 땀이 찼는데요. 이상하게도 심장은 조용했어요. 사람이 극한으로 가면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얼어붙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감정이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죠. 차정원은 주하늘을 봤어요. 주하늘은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이 차정원에게는 구원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했어요. 내가 기대면 안전하지만 기대는 순간 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지는 느낌. 차정원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저 대표님이 무섭기도 해요. 주하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요? 대표님은 절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내 마음을 잃는 기분이 들어요. 주하늘은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 씨, 마음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겨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말이 다정한데 잔인했죠. 배우는 법. 차정원은 평생 배웠어요. 버려지지 않는 법, 들키지 않는 법, 무너지지 않는 법. 이제 또 배워야 하냐고요. 그리고 9시 58분 진태석이 연락을 해왔어요.
진태석은 늘 사람을 다루는 말투가 따로 있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요. 부드럽게 기회를 줘요. 기회라는 이름으로 목줄을 채우죠. 진태석이 말했어요. 정원아, 너 지금 뭘 들고 있는지 알아? 차정원은 조용히 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들고 있어요. 진태석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들게. 공난숙이 세훈이 친엄마를 없앤 건 내가 세상에 말해줄 수 있어. 차정원의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진태석은 꼬리 자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꼬리 자체를 폭탄으로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공난숙을 감옥에 묻고 자신은 정리한 사람으로 서려고요. 늘 그렇죠. 진태석은 더러운 손을 더러운 사람에게 맡기고 마지막엔 깨끗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진태석이 덧붙였어요. 정원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 많잖아. 세훈, 세미, 헤라 그리고 하늘. 그 말에서 차정원은 숨이 막혔어요. 주하늘. 이름을 정확히 찍는 순간 차정원은 알았죠. 진태석은 이미 주하늘을 죽일 마음까지 계산해 넣었구나.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는데요. 말은 이상하게 친근하게 나갔어요. 회장님 협박하는 방식도 참 오래 하셨네요. 진태석이 조용히 웃었어요. 오래 하면 잘해지거든. 그리고 마지막 통보처럼 말했어요. 10시까지. 영상이 나가면 넌 누굴 먼저 잃을지 선택하게 될 거야. 전화가 끊기자 방이 갑자기 좁아졌어요. 차정원은 손에 든 USB를 보다가 주하늘을 봤다가 진세훈을 봤어요. 진세훈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면 같이 지옥을 밟자. 차정원이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세훈아, 우리 지금 이거 터뜨리면 우리 가족은 끝이겠지? 진세훈이 아주 낮게 답했어요. 끝은 이미 시작됐어. 우리가 하는 건 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끝을 누가 쓰게 할지 정하는 거야. 그 말이 차정원을 찔렀어요. 끝을 누가 쓰게 할지. 차정원은 늘 남이 쓴 끝에 끌려왔죠. 이제는 자신이 써야 했어요. 주하늘이 시간을 확인했어요. 10시까지 1분. 차정원은 그 1분 동안 머릿속에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울면서도 살아남는 주영채, 유치장 안에서도 바깥을 조종하는 공난숙, 사랑과 계산을 섞어 딸을 붙잡는 한혜라, 아버지의 괴물성을 보고 무너지는 진세미,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같이 서는 진세훈, 그리고 자기를 살리려다 자기를 잃게 만드는 주하늘. 차정원은 갑자기 생각했어요. 진태석이 왜 이렇게까지 주하늘을 싫어하지? 단순히 방해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주하늘은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그냥 영상 하나가 아니라 진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은 구조의 열쇠를요. 그때 진세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글자가 엉망으로 흔들려 있었는데요. 언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엄마가 예전처럼 굴라는데 그게 더 무서워. 차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결심이 더 또렷해졌어요. 진태석이 무서운 건 진태석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사람들에게 예전처럼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죠. 예전처럼. 숨기고 참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덮고. 그게 진태석의 왕국이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물었어요. 대표님 영상 공개하면 대표님 진짜 위험해져요? 주하늘이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위험해져요. 근데요, 위험해지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태석도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위험해져요. 이제는. 그리고 차정원은 10시 정각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눌렀어요. 차정원은 전체 공개가 아니라 예고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의 핵심 얼굴과 소리 전부를 내보내지 않고 딱 한 가지 단서만 흘렸어요. 진태석의 손, 진태석의 목소리 일부, 그리고 날짜와 장소를 암시하는 조각. 사람들은 그 조각만으로도 미쳐요. 확실한 진실보다 확실해 보이는 의심이 더 오래 퍼지거든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봤어요. 정원 씨, 이거 일부러죠. 차정원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네. 한 번에 끝내면요. 태석이 바로 다른 프레임 씌워요. 근데 조각으로 던지면 태석이 매일 불안해져요. 진세훈이 짧게 웃었어요. 정원아, 너 진짜 우리 집 사람 맞다. 그 말이 차정원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 집.
차정원은 그 말을 좋아하고 싶었는데요. 그 말이 좋아지는 순간 더 잃을 게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태석이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은 기자들을 불러서 조작된 영상이라며 반박했는데요. 동시에 주영채를 끌어올리는 플랜을 같이 돌렸어요. 주영채는 이미 시댁에서 쫓겨났지만 피해자 포지션은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쫓겨난 사람의 눈물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니까요. 진태석 쪽 사람이 주영채에게 말했어요. 너 살고 싶지? 그럼 내가 먼저 울어. 그리고 정원을 물어. 주영채는 망설였어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미워하지만 동시에 차정원이 너무 닮아서 무서웠거든요. 닮은 사람은 싫어도 눈이 가요. 싫은데 눈이 가는 건 그 사람이 내 과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영채는 결국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그 순간 진세훈에게 연락이 옵니다. 진세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영채,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너 다시 거짓말하면 이번엔 내 인생 끝이야. 주영채는 울먹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끝. 이미 끝이었어. 너희가 내 인생을 끝냈잖아. 이때 차정원은 확신했어요. 주영채는 지금 진태석에게 완전히 붙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태석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끝이라고 느끼면 복종하거나 폭발하거든요. 주영채는 두 성향이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리적 절벽이 하나 더 열립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정원아, 너 오늘 일부만 흘렸지?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부회장님도 알고 계셨죠? 태석은 반격할 거라고. 한혜라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반격은 괜찮아. 근데 태석이 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움직일 거야.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왜요? 나를 살리려고요? 한혜라가 잠깐 멈추고 아주 차갑게도 따뜻하게도 들리는 말로 답했어요. 너는 내 칼이 될 수도 있고 내 방패가 될 수도 있거든. 그 말이 차정원을 얼게 했어요. 엄마의 입에서 도구 같은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사랑이 아닌 계약이 확실해지니까요. 그런데도 차정원은 그 말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엄마는 버려도 엄마의 그림자는 못 버리거든요. 특히 버려진 아이는요. 주하늘이 그 대화를 듣고 차정원에게 물었어요. 정원 씨, 헤라 부회장 믿어요? 차정원이 잠깐 웃었어요. 믿는 게 아니라요. 확인해야죠. 엄마는 늘 확인하기 전까진 엄마처럼 굴거든요. 그때 주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713 움직임. 보관함 접근 시도 감지. 차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13. 지워진 출산 기록, 사라진 아이, 팔찌 번호, 쌍둥이의 흔적. 그 모든 게 다시 꿈틀거렸어요. 누군가가 지금 출생의 비밀 쪽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태석이 영상 막는 척하면서 713을 지우려는 거네요.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그쪽 건드리면 너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요, 무너져도 그 조각을 내가 주어야 해요. 그리고 차정원은 결심합니다. 다음 판은 영상이 아니라 713으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영상은 태석을 흔들지만요. 713은 태석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진세미가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주영채는 어딘가에서 다시 가면을 고르고 있었고요. 공난숙은 유치장 안에서 사람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한혜라는 태석 앞에서 예전처럼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하늘은 차정원의 선택이 자기 계획 밖으로 튀어나갈 걸 직감하면서도 이상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 씨, 다음은 내가 보호해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봤어요. 그 눈빛이 아주 짧게, 정말 짧게 뜨거웠어요. 차정원은 그걸 보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뜨거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이 판에서는 사람을 더 깊게 끌어들이거든요. 차정원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대표님, 그럼 보호 말고요. 같이 들어와요. 내 인생은 내가 끝낼 건데요.
혼자 끝내기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하늘이 잠깐 숨을 멈췄고요. 진세훈이 차정원 옆으로 한 발 더 다가왔고요. 그 순간 누군가 문 밖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진태석인지 공난숙인지 아니면 차정원이 아직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차정원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713은 살아. 그리고 너랑 닮았어. 차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닮았어. 그 단어는 사랑 같지만요. 이 드라마에서는 저주였거든요. 닮았다는 건 피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서로를 찢는 운명일 수도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리고 그 시작의 한가운데에는 영상보다 더 잔인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찾는 진실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일까? 차정원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는데요. 읽을수록 글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713은 살아. 살아있다는 말은 희망처럼 들리는데 여기서는 희망이 아니라 호출장이었거든요. 너랑 닮았어. 닮았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예고였고요. 너와 같은 피, 너와 같은 상처, 너와 같은 선택을 가진 존재가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뜻이었죠. 차정원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주하늘이 그 손을 봤고요. 주하늘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눈동자만 아주 얇게 흔들렸어요. 주하늘은 흔들리는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죠. 대신 흔들리면 더 빨리 계산해요. 흔들림을 숫자로 바꿔서 견딥니다. 주하늘이 말했어요. 정원 씨, 번호 저장 안 된 발신자죠?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누군지 감이 와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는 사람처럼 굴 줄 아는 사람이요. 진세훈이 차정원 옆에서 문자를 훔쳐보려다 말았는데요. 진세훈은 요즘 모른 척이 잘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진태석이 괴물이라는 걸 알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지면 먼저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 반응을 억지로 눌러도 눈빛이 먼저 새요. 진세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그 문자 태석 쪽일 수도 있어. 너 흔들려고 던지는 말일 수도 있고.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태석이 보통 흔들 때는 협박을 하잖아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미끼 같아요. 와서 확인해라고요. 주하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미끼는 보통 함정이랑 세트예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함정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함정에 걸리면 다시 누군가의 판 위로 올라가는 게 무서웠죠. 차정원은 이제 누군가의 판이 아니라 자기 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713이 나오면 자기 판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진 판으로 끌려가요. 그게 싫었습니다. 진세훈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정원아,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바꾸자. 영상은 일부만 흘렸고 세상은 이제 태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타이밍에 713으로 넘어가면 태석은 미칠 거야. 차정원은 진세훈을 봤어요. 가족이라서요. 가족은 서로를 살리려고 하면서도 서로를 무기로 만들죠. 진세훈이 지금 정원을 걱정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 뒤에 있는 본능도 있어요. 정원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그 본능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근데 생존도 가족의 언어가 되더라고요. 차정원이 낮게 물었어요. 세훈아, 너 나 때문에 버티는 거야? 진세훈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 멈칫이 대답이었죠. 버틴다기보단 같이 가는 거지. 가족이니까. 차정원은 웃음이 아주 얇게 났어요. 가족이라서 더 잔인해지네요. 그 말이 공기를 찢었고요. 주하늘이 그 틈을 바로 메웠어요. 주하늘은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라서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정원 씨, 오늘 밤은 여기까지. 지금은 세미부터 안정시키고 영채는 따로 움직임 잡고 헤라 부회장 컨디션 체크하고 그리고 713 접근은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봤어요. 대표님이 혼자요? 주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혼자가 제일 안전한 경우도 있어요. 함정이 사람을 노릴 때는 사람을 묶어서 흔들려고 하니까요. 차정원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주하늘이 혼자 들어가는 건 안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판을 확인하겠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차정원은 그걸 싫어했어요. 주하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시름이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계산 안에 들어오는데 동시에 내 통제 밖으로도 튀어나가니까요. 차정원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진세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진세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요. 눈이 커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원래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강한 척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태석의 딸로 살아남으려면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강한 척이 안 됐어요. 무너지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봤기 때문입니다. 진세미가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언니 나 지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빠가 진짜 그랬어? 진짜로 하늘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 차정원은 진세미 앞에서 잠깐 말을 잃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상대의 세계를 부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숴야 했어요. 덮으면 태석이 계속 사람을 죽일 테니까요.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미야, 내가 직접 본 게 있잖아. 내 눈이 본 거, 내 귀가 들은 거. 그거 내가 믿어줘야 해. 진세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내가 미친 줄 알았어. 차정원은 진세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피해자가 자기를 의심하는 순간이 제일 잔인하거든요. 가해자는 늘 확신하고 피해자만 헷갈립니다. 주하늘이 진세미 옆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주하늘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위로 대신 좌표를 줘요. 사람을 안정시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일 때도 있거든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세미 씨, 지금은 두 가지만 기억해요. 첫째, 태석 회장 앞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하기. 둘째, 혼자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확인은 우리가 할 거예요. 진세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요?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나 가족인데. 차정원이 진세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 근데 알아도 살아야 알잖아. 살아야라는 말에서 진세미가 더 울었어요. 진세미는 이제 살아야 한다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폭력을 피해서 살아남는다는 뜻. 한혜라도 조용히 들어왔어요. 한혜라는 진세미를 끌어안았고 이번에도 말은 단단했어요. 세미야, 엄마가 지킬게. 정원이도. 그리고 우리 집도. 그 말이 사랑 같았는데요. 차정원은 그 마지막 우리 집도에서 목이 막혔어요. 아이를 위로하는 말 끝에 집이 붙으면 그건 사랑과 계산이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세미가 한혜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무서워. 한혜라는 진세미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의 명령처럼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태석 앞에서 절대 내색하지 마. 알았지? 예전처럼. 차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전처럼이라는 말은 여기서 금지어 같아요. 예전처럼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예전처럼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죠. 예전처럼이 제일 안전하니까. 안전이란 말이 무섭죠. 안전이란 말이 진실을 묻는 삽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주영채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시댁에서 쫓겨난 뒤 친정으로 가야 했는데요. 친정이라고 해봐야 공난숙이 비워버린 집이었어요. 공난숙은 유치장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죠. 주영채는 세상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영채는 혼자 서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붙어야 했고 붙는 방식이 항상 위험했습니다. 주영채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문이 열렸어요. 황 실장이 들어왔는데요. 황 실장은 늘 웃는 얼굴인데 그 웃음이 위로가 아니라 철이의 웃음이었어요. 황 실장은 태석의 손이고 손은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하죠. 황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주영채 씨 힘드시죠? 주영채가 눈을 번쩍 뜨고 물었어요. 당신 왜 왔어요? 황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와드리려고요. 공난숙 회장님도 안 계시고 시댁에서도 나오셨으니 지금은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영채는 직감했어요. 손을 내민다는 건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잡겠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래도 주영채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손을 뿌리치면 넘어지니까요. 주영채가 낮게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황 실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주영채 씨는 피해자처럼 울어주시고요. 차정원 씨는 가해자처럼 보여주면 돼요. 주영채의 목이 말라왔어요. 그럼 난 뭐가 돼요? 황 실장이 답했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되죠. 주영채는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말이 너무 자기 인생 같았거든요.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영채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주영채는 황 실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이름이에요. 내 자리.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방해물을 치워야겠죠. 주영채가 물었어요. 방해물? 황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정원. 그리고 주하늘. 주영채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하늘. 태석이 왜 주하늘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이제 주영채도 알 것 같았죠. 주하늘은 단순한 부회장이 아니라 태석의 구조를 깨는 칼날이었으니까요. 주영채는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주하늘까지 왜요? 황 실장이 아주 부드럽게 답했어요. 정리해야 하니까요.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영채는 갑자기 차정원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정원은 늘 정리당할 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리당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았어요. 주영채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요. 동시에 너무 부러웠어요. 살아남는 방식이 닮아서요. 주영채는 황 실장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황 실장은 웃었어요. 주영채 씨는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 말이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낙인이었죠.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사람을 고정시키는 말. 그 말에 주영채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역할을 들으면 그 역할을 깨기보다 그 역할에 붙기도 하거든요. 그게 더 쉬우니까. 같은 시간 차정원은 다른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박경신이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박경신은 이미 한 번 증언을 내놨고요. 그 증언은 태석과 공난숙을 동시에 찌르는 칼이었어요. 근데 증언한 사람은 늘 두려워요. 증언은 정의가 아니라 생존의 도박이니까요. 박경신이 말했어요. 차정원 씨 오늘부터 저도 위험해졌습니다. 차정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빠지려고요? 박경신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니요. 빠지진 못해요. 다만 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넘기려고 합니다.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데요? 박경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난숙 자금 세탁 라인 중에 주영채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가명 계좌예요. 그리고 그 계좌를 만든 사람이 윤비서 쪽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주영채는 이미 시댁에서 쫓겨났는데도 아직도 돈의 그림자 안에 있었어요. 돈은 사람을 붙잡는 끈이죠. 끈이 있으면 아직 조종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윤비서 아직도 태석 라인이네요. 박경신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윤비서가 태석 라인인지 헤라 부회장 라인인지 그게 애매합니다. 요즘 움직임이요.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윤비서는 줄을 타는 사람이었고 줄 타는 사람은 늘 마지막 순간에 줄을 끊어요. 어느 쪽이든 자신만 살려고요. 차정원은 바로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대신 묻습니다. 박경신 검사님, 왜 저한테 이걸 줘요? 박경신이 한참 후에 말했어요. 차정원 씨는 끝까지 갈 사람 같아서요. 차정원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갈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말 같거든요. 너에게 주면 너는 끝까지 가서 처리하겠지, 이런 느낌. 근데 차정원은 늘 남의 책임도 짊어지고 살아남았죠.
이제는 그게 싫었습니다.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끝까지 가긴 갈 건데요. 검사님 가족은 제가 안 건드릴게요. 대신 검사님도 절반만 말하지 마요. 이번엔 진짜로요. 박경신이 숨을 삼켰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차정원은 벽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숨이 막힌 건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영상 713 주영채, 윤비서, 박경신, 황 실장, 공난숙의 감옥, 태석의 반격, 헤라의 흔들리는 엄마 부회장 얼굴. 이게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원 씨,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봤어요. 제가 흔들리는 거 아시죠?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정원 씨를 살리기도 해요. 차정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살려요? 흔들리면 실수하지 않나요?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실수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숨기려 해서 나와요. 정원 씨는 지금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말이 차정원 가슴을 찔렀어요. 인정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도, 진세훈이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것도, 헤라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으면서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주영채가 미우면서도 어쩌면 닮았을까봐 무섭다는 것도 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차정원은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더 잔인해졌습니다. 인정하면 약점이 보이거든요.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누가 먼저 잡을지 결정해야 해요. 내가 잡을지 남이 잡게 둘지. 그때 주하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고요. 주하늘이 받자마자 표정이 아주 얇게 굳었습니다. 주하늘이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흔들리는 순간은 뭔가가 진짜로 터진 순간이에요. 주하늘이 짧게 말했어요. 지금 위치 보내.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김성희가 다시 움직였어요. 차정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김성애 살아있어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괜찮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길 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소가 713 관련 보관소 근처예요.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어요. 김성희는 기록을 지운 사람이었죠. 기록을 지운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는 건 누군가가 다시 기록을 지우려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기록을 지우는 사람은 보통 기록이 살아 움직일 때 다시 호출됩니다. 진세훈이 바로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훈 대표, 지금은 대표님이 집에 있어야 해요. 세미가 흔들리고 헤라 부회장도 태석 앞에서 연기해야 하니까.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연기. 우리 집은 왜 항상 연기야? 차정원이 진세훈을 잡았어요. 세훈아, 이번엔 내가 지켜. 내가 없으면 세미가 무너져.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서요. 가족은 결국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로 결정됩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지키고 싶었지만 진세미도 지켜야 했어요. 그 갈라짐이 진세훈을 미치게 했죠.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죽지 마. 제발. 차정원은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안 나왔어요. 대신 친근한 말투로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안 죽어요. 근데 안 다칠 자신은 없네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안 다칠 자신이 없다. 다친다는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다친다는 뜻이니까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함께 움직였어요. 주하늘은 혼자 가려고 했지만 차정원이 결국 따라붙었습니다. 따라붙은 이유는 단순해요. 호감은 사람을 붙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차정원은 주하늘을 혼자 던지게 두기 싫었어요. 그게 사랑인지 계산인지 차정원도 확신이 없었지만요. 보관소 근처의 좁은 골목에서 김성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성희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요. 손이 자주 떨렸어요. 떨리는 손은 죄책감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둘 다인지 모를 때가 많죠. 김성희가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차정원 씨 아니 차수아 씨. 차정원은 이번엔 고치지 않았어요. 이름을 고치면 감정이 새니까요.
김성애 씨 시간 없어요. 713루가 움직여요. 김성희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태석 쪽이요. 근데 태석 혼자가 아니에요. 주하늘이 바로 물었어요. 누구? 김성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한혜라 부회장.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어요. 차정원은 숨이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음은 방어죠. 사람이 무너질 때 웃음이 먼저 나와요. 설마가 진짜로 바뀌는 순간에요. 차정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성애 씨, 장난치지 마요. 헤라가 왜? 김성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요. 정리라인에 부회장님 사람도 껴있어요. 그리고 부회장님은 713의 키워드를 알고 있어요. 팔찌 번호도 보관한 번호도. 주하늘이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던 표정이었고요. 그 표정이 차정원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대표님 알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일부는요. 일부라는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일부만 아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말한 거죠. 일부만 말하는 건 상대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는 방식일 때도 있거든요. 차정원이 목소리를 떨면서도 친근한 말투로 말했어요. 대표님, 저 준비 안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안 말하셨다고 하셨죠. 근데요, 제 인생은 준비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늦췄어요. 차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늦췄다고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 씨가 713으로 바로 뛰어들면 정원 씨가 먼저 부서질 거라서요. 부서지면 태석이 이겨요. 헤라도 태석을 못 버텨요. 그러면 전부 끝나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논리가 이해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이해되는 배신은 더 아프거든요. 모르면 화만 나는데 이해되면 슬퍼져요.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대표님,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준비됐다고 봐요? 주하늘이 잠깐 침묵했어요. 침묵은 계산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해요. 주하늘은 그 둘을 동시에 굴리는 사람이라서요.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준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채로도 해야 할 때가 있죠. 지금이 그래요. 차정원은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주하늘을 완전히 믿지 않겠다는 결심. 하지만 주하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겠다는 결심. 그 중간이 제일 위험하죠. 중간은 흔들림이니까요. 김성희가 갑자기 차정원에게 작은 메모를 쥐어줬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보관함 접근 경로. 그리고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는지. 차정원이 메모를 펼치는 순간 또 숨이 멎었어요. 거기엔 윤비서 이름이 있었고요. 그 옆에 헤라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영채라는 이름이 아주 작게, 아주 찝찝하게 붙어 있었어요. 차정원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윤비서 헤라 주영채 다 연결이네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연결이라는 건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차정원은 그 길을 상상했어요. 태석이 만들고 헤라가 이용하고 윤비서가 옮기고 주영채가 뛰어다니는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713이 있어요. 사라진 아이, 지워진 기록, 피가 닮은 누군가. 김성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조심하세요, 특히 부회장님. 차정원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왜요? 헤라가 뭘 하려고요? 김성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부회장님은 태석을 무너뜨리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원 씨를 도구로도 봐요. 그리고 도구가 흔들리면 도구를 고치거나 도구를 바꾸죠. 그 말이 마지막 모처럼 박혔어요. 고치거나 바꾼다. 엄마가 딸을 그렇게 본다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시스템이죠.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고요. 주하늘이 그 모습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 씨,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로 태석이 이겨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안 무너질게요. 근데요, 대표님 나도 질문 하나는 해야겠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봤어요. 뭔데요? 차정원이 말했어요. 대표님은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로 태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이 그날의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사랑과 이용의 경계에 칼을 박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면 관계가 변하거든요. 던지기 전으로 못 돌아가요. 주하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하늘은 늘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멈췄어요. 멈춘 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서였겠죠.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둘 다요. 차정원은 숨을 삼켰어요. 둘 다. 잔인한 솔직함이었어요. 근데 그 솔직함이 주하늘답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은 거짓말을 안 하는 대신 진실로 사람을 흔들어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나도 둘 다 할게요. 나도 나를 살리고 당신을 이용할게요. 주하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흥미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어요. 주하늘은 정원이 자기처럼 판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다린 순간이 오면 그 순간부터는 정원이 통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멀리서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주하늘이 바로 차정원의 팔을 잡았어요. 정원 씨, 지금 움직여요. 태석 쪽일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김성희를 봤는데요. 김성희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차정원이 순간 손을 뻗었어요. 김성애 씨 같이 가요. 김성희가 울먹이며 웃었어요. 제가 가면 정원 씨가 더 위험해져요. 저는 지운 사람이라서요. 지운 사람은 마지막에 남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차정원은 한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차정원은 울지 않았어요. 울면 움직임이 늦어지고 늦으면 죽어요. 여기서는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골목을 빠져나왔고요. 그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정원아. 713은 내가 감당 못해. 내가 감당 못하면 내가 대신 감당할게. 발신자 표시가 떴는데요. 엄마. 차정원은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엄마라는 표시가 진짜 엄마인지 누군가가 저장명을 바꿔서 흔드는 건지 그걸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봤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화면을 보며 표정이 아주 얇게 굳었어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 씨, 지금부터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친근한 말투로요. 너무 무서우면 친근한 말투가 오히려 사람을 붙잡아 주거든요. 그래요. 함정이면요, 밟아보죠. 대신 내가 넘어지는 방식은 내가 정할게요. 차정원은 그날 밤 3가지를 동시에 결심합니다. 첫째, 713을 먼저 열기 전에 열쇠를 가진 윤비서를 흔들어야 해요. 윤비서는 줄을 타는 사람이니까 줄이 끊어지는 순간 가장 많은 걸 흘릴 사람이거든요. 둘째, 주영채는 더 이상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주영채는 태석의 손이 될 수도 있고 태석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주영채의 가면을 벗기는 타이밍이 중요해졌어요. 셋째, 한혜라를 엄마로 볼지 부회장으로 볼지 그 선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요. 혜라가 내가 감당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차정원은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혜라는 감당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는 척하며 가져가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결심은 결심이고 현실은 또 다른 속도로 굴러갑니다. 진태석은 이미 기자회견장을 잡았고요. 조작 영상이라는 말로 시간을 벌면서도 동시에 주영채를 피해자로 세워 차정원을 사기꾼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집에서 진세미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계속 왜를 물었어요. 왜 우리 아빠가 그랬어? 왜 우리 엄마는 예전처럼 굴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진세훈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죠. 왜라는 질문은 답이 아니라 벽을 부수는 망치거든요. 그 망치가 자기 마음을 때리면 사람이 무너져요. 한혜라는 진세미를 안고 있으면서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한혜라는 엄마 얼굴이 아니라 부회장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얼굴로 한혜라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비서. 정리라인 가동. 713 흔적부터 지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진짜 한혜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한혜라를 흉내낸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지금 713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차 안에서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표님, 우리 윤비서부터 잡아요. 윤비서가 입 열면 헤라도 태석도 서로 물어뜯기 시작할 거예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윤비서는 말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비서는 목숨으로 움직여요. 윤비서의 목숨을 누가 쥐고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차정원이 낮게 물었어요. 누가요? 주하늘이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주영채. 차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영채가 윤비서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건 주영채가 이제 쥐는 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쫓겨난 사람이 쥐는 쪽이 되면요. 그 쥐는 더 악착 같아요. 잃어봤으니까요.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럼 주영채를 먼저 흔들어야겠네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보며 말했어요. 정원 씨, 그 말 무섭네요. 차정원이 아주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제가 무서워요. 그 말이 진짜였어요. 차정원은 이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드는 사람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흔드는 사람이 되는 순간 피해자는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제일 잔인한 포인트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직 떠 있었어요. 내가 감당 못하면 내가 대신 감당할게. 차정원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우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지우면 엄마를 지운 기분이 들까 봐서요. 웃기죠?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도 딸은 엄마를 지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저 딱 하나만 약속해요.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말해요. 차정원이 말했어요. 제가 흔들리면요, 저를 붙잡지 말고 저를 깨워줘요. 제가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선택이 제 선택이 되게요. 주하늘이 한참을 보고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정원 씨도 약속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뭐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나를 믿지 말아요. 확인해요. 끝까지. 차정원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할게요. 끝까지. 차가 밤의 도로를 가르며 달려갔고요. 어딘가에서는 주영채가 또 다른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윤비서가 줄을 바꾸려고 손을 떨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한혜라가 엄마 얼굴로 울 준비를 하면서도 부회장 얼굴로 정리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끝에서 713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사라진 아이가 누구인지, 살아있다는 건 어떤 얼굴인지, 닮았다는 말은 피인지 상처인지. 차정원은 아직 몰랐어요. 근데요,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웠고 더 가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차정원은 알아버렸거든요. 진실은 한번 알기 시작하면 모르는 척으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걸요.